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7월 20일 오후장 마무리되고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보다는 이런 얘기를 오늘 먼저 처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심리 부분들,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이 맛집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일단은 가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맛집은 또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도 제가 이제 경력이 이제 20년, 25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투자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약간 시장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야지만 수익률이 더 높고 더 나은 수익률, 그리고 더 좋은 종목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종목군 빨리 잡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방향의 방향성 일치 부분들은 상당히 확률이 좀 낮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먼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 방송 중에 중간중간 들으셨던 분은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분 중에 지금 종합지수는 지수 3000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작년 2000선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3000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3000이라는 가격대 의미, 지금 거의 이제 2500이 또 가까워져 가고 있죠.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개인 투자들은 올라가면 또 불안하고, 왜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 2007년도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동안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급락파동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하락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불안하고, 또 떨어지려고 하면 오르면 오른 대로 불안한 게 뭐냐면 또 혹시 떨어질까 봐.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거기서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과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좋게 발표가 된다는데, 우리 실상 우리가 느끼는 경기 지표 부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 급락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전에 급락 파동 부분 경기가 안 좋았던 거에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느끼는 경기 상황 자체도 좋지 않다는 그런 뭘까요? 반복 학습이라고 할까요? 반복된 학습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오늘 왜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모두 발언을 시작을 했냐면, 오늘 이제 7월 달이죠. 2017년도 1월 달부터 6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 개인들의 펀드 있잖아요. 펀드가 6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답니다. 요즘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나 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주식이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펀드를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고점에 사가지고 이제 펀드가 이제 조금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9%, 10%, 뭐 20%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펀드 환매를 막 열심히 합니다. 펀드 환매를 해가지고 직접 주식 투자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것도 엇박자를 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펀드 환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올해 2017년도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지금 33% 정도 6조, 600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을 18조를 더 샀어요. 18조를 더 샀고, 기관과 개인이 거의 또 이와 비슷한 금액만큼 주식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열심히 판 만큼 외국인들은 땡큐 하면서 물량을 계속 받아놨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해도 진배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휴먼 인덱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주변의 개인 투자자 한번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들 보세요. 펀드 환매하고 싶잖아요. 막
그리고 편도 환매하신 분,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차라리 주식을 사시는 게 지금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이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안전자산이 우리가 채권이라 했잖아요. 채권, 수익률을 알아두주는 채권보다는 지금은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동산도 일부이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실물자산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가는 장세가 현재 장세예요.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지수 3000하고 코스닥 700 파동 부분들이 서서히 워밍업 되고 있는데 계속 ING가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오르면 오른다고 지수가 2000선에서 2400선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게 되고 코스닥은 최근 한 달 동안 하락폭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방송 들으신 분들 제가 강조를 해드렸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철강 섹터하고 금융주들 얘기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코스닥의 반등 부분, 그리고 이번에 지수 부분에서 전기전자 쪽 외에 경기 민감주 섹터, 건설, 조선, 철강, 화학, 금융, 건설 이런 쪽 부분들 경기 민감주 섹터까지 관심권 두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코스닥, 코스피 다 매도 중에 오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이죠. 여러분들 방송 들으실 때 저녁 늦게 22에서 통화정책회의 부분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잠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상해종합지수 장중에 마이너스 4%, 5% 급락 나온 거 지금 다 회복했죠. 별 내용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고 금리 인상 FOMC 회의에서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 여러분들이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일단 내용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마인드를 잡아놓으신 게 이제 이런 걸 다 나중에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또 단기 고점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펀드 환매, 왜 휴머 인덱스만 가지고 단순하게 시장 판단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들로 한다 하면 시장 수급을 통해서 이런 부분 판다 하면 휴머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매도하고 뭔가 손절을 하고 시장을 좀 떠나고 싶고 코스피는 무서워서 못 사고 코스닥은 한 달 동안 하락 나와서 조금 반등 나오니까 혹시 또 하락이 나올까봐 또 무서워서 여기서 얼른 비용을 물량을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투자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세의 파동 부분들은 지수 2000선 후반대 파동 부분들이 계속 ING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700선 파동 부분들이 계속 ING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매매 전략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될 경우에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팁 부분들을 좀 드렸어요. 한꺼번에 사시지 않더라도 매달 뭐 일부 금액 부분들은 거기에 정식적으로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수량도 돈의 그 투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특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52주 신고가 분석 부분하고 매일 여러분들 시장이 어느 쪽으로 주도주가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시려면 그런 공통분모 부분들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지금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20만원대 후반대에 코멘트 드렸죠. 이제 거의 33만원대까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철강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 섹터죠. 경기 민감주 섹터. 그 다음에 오늘 건설주들도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2% 정도. 그 다음에 증권주들은 여러분들 특별방송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수익사업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7월 7일 날 정부의 그 허가를 위해서 서류를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금융주들, 증권, 은행, 보험 다 마찬가지고 건설주들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화학주들도 지금 대한유한 3%, 2, 3% 정도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죠. 전기전자 쪽은 물론 반등이 나오긴 나오지만 강도 자체가 전에 비해서 조금 뭡니까? 탄력이 좀 저하됐죠. 그래서 전기전자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섹터라든지 키 맞추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음에 모두바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소외받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 부분들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셀트리온 청약 받기 시작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아침 시황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12조의 셀트리온의 5조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시총 2위 종목군 바이오라든지 뭐 제약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죠. 바이오 쪽인데 이게 움직이면서 그 관련주들까지 지금 오늘 다 좀 뚫어버렸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지금 위험자산 쪽에 투자 부분들이 되니까 한번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얘기 드렸는데 그냥 오늘 뚫어버렸어요. 그쪽 그 바이오 관련된 몇몇 종목, 시총 상위 종목군들 있죠. 코스닥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쪽에도 보면 수급 자체가 600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갔고 한 5일 정도 해서 그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2천억을 코스닥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쉬간다 해서 매도가 많은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 매수 강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지금 4시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코스닥 오늘 상승률 상위에 나왔던 종목군들 제가 어제도 미리 얘기 드렸죠. 그 박대과제에 포함된 섹터들이 핵심 주도축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서 5G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5G라든지 IoT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적들이 되는 장비 관련 주들도 역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쪽 종목군들의 반등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는 아시다시피 오늘 정부조직법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거기 부처 상향됐고 그 하나의 부서가 여기저기 예산 자금이 약 16조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거랍니다. 그래서 강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전방산업이라고 하면 그 후방산업이라는 코스닥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겠죠. 그런데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업체들 벤처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 부분들하고 지원책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좋은데 여기서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주가 부분들은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그 매력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퍼닝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1,400억 매도를 했고요. 이제까지 잘 버티다가 코스닥도 5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엇박자 타고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코스닥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그래서 차익 신호하거나 시장을 종목을 현금화하려고 할 거다. 왜? 한 달 동안 코스닥이 하락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겨워요. 혹시 또 빠질까봐. 이번에 약간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이중바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이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와 역으로 개인 외국인들은
땡큐 하고 물량 받아버리죠. 위로 사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IT 섹터, 전기전자 섹터의 실적 부분들이 좋은데 여기 이제 바이오까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까지, 정부 정책까지,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워낙 탄탄해.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의 기본 캐시카우 부분들로 실적이 3조 원 정도까지 탄탄한 어떤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도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정부의 확실한 방향성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합해가지고 양쪽 다에 뭡니까? 위험자산이라는,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도 아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오늘 의견 보면 통일했던 게 코스피 대형주 섹터에서 지금부터 5배 올라갈지 10배 올라갈지 서로 오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금 사놓으면 한 3년 5년 동안 그냥 내버려도 돼요. 아니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할까요? 그달 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어떨 때는 그 다음 달에는 11,000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달에는 9,000원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9,000원 빠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고 11,000원 올라겠다 해서 11,000원 올라가면 기분 좋아하시고 혹시 9,000원 떨어졌다 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땡큐,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 어차피 이 종목은 5배, 10배가 갈 거니까. 코스닥에, 아니, 코스피에도 대형주 쪽에도 그런 종목군이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여요, 그냥. 지금 머릿속에 이제, 그 정도의 비전 부분들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은 한꺼번에 안 사더라도 직장인분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은 매달 거기 그냥 적금 넣듯이 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차화정 종목권들이 올라가는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권들이 오늘 내리냐 내일 내리냐 여기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매도하는 시점,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할까를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잠깐 떨어지면 좋죠. 나한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지금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장세 자체는 그런 장세라는 얘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하실 수 있어요.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자, 오늘은 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 코스닥,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집 뚫고 가죠.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기전자 쪽이 상승률이 컸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격차를 줄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의미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더라도 자꾸 방송 들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종합지수 2440인데 지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잠깐 눌렸다가 2500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3000 가도 되고, 어차피 목표 부분들이 거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섹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좀 내리면 뭡니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특징 자체가 점점점 확산이 되는 어떤 그런 기운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시장에서 너무 소외받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물론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그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 부분들이 잘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는데, 너무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다 하나만 딱 묻으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18조 매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30% 이상을 이미 매집 부분들을 왜 했을까? 라는 퀘스천 부분들을 가지면서, 코스닥도 실적 좋아지고 모멘텀 자체도 좋아지는 그런 시장 부분들이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시장에 적극적인 매매 전략 부분들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계속적인 그런 마인드 부분들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휴먼 인덱스 오늘 1900 개인 투자자 거래소 1400억 매도하고 코스닥이 500억 매도했습니다. 휴먼 인덱스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대, 어차피 투자는 모든 결정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휴먼 인덱스는 따라가지 마시고 좋은 시장에서 좀 더 많은 수익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면서 금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 저녁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좀 돼 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관망세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이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그 특이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그 내용을 내일 아침 8시 반 전에 또 관련된 브리핑 부분들 진행해 가지고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좀 덥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이상 애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7월 20일 오후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공유 버튼 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많이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